안녕하십니까. 헛방나진 사주상담 이야기 102번째. 오늘은 악한 남편을 만나서 힘들어지고 결국 이혼하는 사주라고 했다가 헛방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지긋하신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아드님 승진운을 상담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 아드님 사주를 뽑고 승진운에 대해 상담을 자세히 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상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자꾸 의구심이 들었던 건데요. 제가 젊어서 몇 군데 사주 상담을 했는데 제 사주가 악한 남편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결국은 이혼하는 팔자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사주는 일반격 사주가 아니고 특수격, 정격 사주라고 불리는 사주입니다. 일반 사주로 보면은 거기서 본 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즉 악부를 만나 고생하고 결국 일부 정사를 못하게 되는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는 종격, 특수격 사주라 오히려 남편 보기 좋고 본인도 남편에게 잘해주는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게요 선생님, 제가 결혼을 해 지금까지 지금 남편과 아주 잘 살고 있고 남편도 무난하고 또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상담했던 나쁜 남편을 만나 힘들고 일부 정사를 못한다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 사주라는 학문이 의구심이 들어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이해시키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악한 남편을 만나고 일부 정사를 못한다는 상담으로 다른 곳에서 헛방 상담을 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병술년, 갑오월, 경오일, 신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병술년생이시면 1946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75이 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와가지고 예전에 상담을 해보면은 본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 즉 악부를 만나서 힘들게 살고 결국은 일부 정사를 못하고 이혼을 하는 팔자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냐고 물어봤다는 얘기죠. 저는 아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 편인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흙이 내 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에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 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시지, 사환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술토 크는 화하나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오한의 기토, 사환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 거는 술토 크는 화하나 대지와 신금 작은 쇠 조각뿐이죠. 나머지는 지장간에만 있는데 이 지장간에 있는 오행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현재는 나와 있는 것은 큰 흙과 작은 쇠뿐이라 내 편의 세력이 많이 약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죠.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식상, 내가 생해주면서 힘이 받고, 그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내가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찾아봐도 전혀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고 무식상이 되겠네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월지의 오화, 일지의 오화, 작은 젖불, 그 다음에 시지의 사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술토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성이 상당하죠. 세력이 병화, 오화, 오화, 사화에서 큰 불, 작은 불 해가지고 상당하게 세력을 이루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내 편이라고는 술토와 신금뿐이다 보니 사주가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더군다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간목이 갑경충이 다가가기 싫으니까 병화에 목생화를 해버리네요. 그러니 목생화를 받은 불기운이 너무 치열해지기 시작했네요. 불바다가 되기 시작했네요. 더군다나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죠. 그러니 불을 견제할 아무 오행이 없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불이 왕국을 이뤘네요. 그래서 최악사주까지 갔다는 얘기죠. 최악사주까지 갔는데, 자, 이 사주를 최악사주로 보면은 분명히 이 불이 뭔가요? 관이죠. 관이 나를 죽이려는 관살이 되죠. 관살 맞은 사주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악부, 못된 남편을 만나서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관살에 혼잡되어 있다 보니까 나를 죽이려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가 이렇게 흉하게 잡혀 있어서 결국 이혼수, 재혼수까지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맞다는 얘기죠. 그럼 맞네요. 그러나 이 사주를 좀 더 깊이 보면은 내 편이 있죠. 신금과 술토가 있는데, 자, 이 경금이 지금 견딜 수 있나요? 이 많은 불기운에 목생화까지 받은 불기운에 이 경금은 줄줄로 아무리 큰 세다 하더라도 불에 취약한 게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금이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물기운이라도 좀 있었으면 식혀줘서 좀 나을 텐데 물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신금이 녹아버리네요. 그러면은 경금이 큰 새가 녹을 정도인데 신금은 버티나요? 한 줌도 안 되겠죠? 결국은 이 새들이 녹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네요. 자,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경금과 신금, 결국 일간 경금이 살아갈 방법은 이 많은 불기운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신금이 고춧가루다. 경금도 높게 생겼는데 신금은 자기 살기도 바빠서 경금을 따라서 종사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고춧가루는 술토, 나를 생겨주는 술토가 내 편이 있어서 종을 못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이 술토가 지금 흙으로 보인가요? 이 많은 불 속에, 원래 술토는 불을 뿜은 흙이죠. 그래서 열을 뿜은 흙이라 불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토생금을 해주나요? 오히려 토극금을 해주죠. 이 흙이 오히려 열기운 때문에 경금이 높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흙은 흙이 아니라 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통 사주가 불바다 사주가 되다 보니까 흙도 불하고 한 통속이 되다 보니까 경금과 신금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불한테 종살이를 하러가 있네요. 그러니 이 사주는 종살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은 이런 잡티가 있기 때문에 종살이 안 될 것 같지만은 이 강한 불기운을 갖다가 이겨내지 못하는 결국 종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결국은 사주에 식상이 물이 없어서 더더욱 그런 형국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살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희신은 나무나 불기운을 받으면 좋겠죠. 기신은 쇠, 흙, 그 다음에 물, 이 세 가지가 안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불기운이 좋은 기운이 되겠네요. 그리고 용신도 나무하고 불기운이 용신이 되겠죠. 그러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확연하죠. 이 사주가 일반 사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대로 악불을 만나고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데 종살격이 되면은 남자한테 종살이 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편한테 최선을 다한 여자가 되고 이렇게 종살격이 되면 직업은 그 다음에 여자는 이성 배우자 운이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왜? 남편에게 종을 하니까
나를 버리고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복 이혼 재혼수가 없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종살격으로 자칫하면 일반격으로 보면은 남편 덕이 아주 안 좋은 사주로 보일 수 있는데 종살격이 돼서 좋은 사주로 남편 복이 좋은 사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러한 신금과 술토 때문에 잡띠 때문에 종살격으로 보지 못하고 허팡을 날릴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잘 봐야 이렇게 정격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살격을 이루고 있는 여자분은 참 남자한테 종하러 왔기 때문에 남자한테 잘하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 특징을 아시고 오늘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